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 왕안석과 사마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안석과 사마강은 중국 북송 시대에 가장 이름을 날렸던 그런 신하들입니다. 왕안석은 개혁의 대명사, 그리고 사마강은 보수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왕안석은 신법으로 유명하고 사마강은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상당량을 봤는데요. 제 뒤에 꽂혀 있는 이 노란 색깔의 책들이 바로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그 유명한 버양 선생께서 백화로 풀어서 쓴 책입니다. 제가 대만 근무할 때 이제 저 책을 보면서 사마강이 어떤 인물일까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왕안석과 사마강을 소개하면서 이제 사마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왕안석과 사마강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사마강이 2살 위고 죽은 연도도 같은 해에 불과 5개월 사이로 왕안석이 먼저 죽고 그리고 사마강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대에 아주 똑같이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이 왕안석의 나이 22살, 그리고 사마강은 20살. 그러니까 사실은 왕안석보다 사마강이 4년 먼저 지인사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강은 어려서부터 학문이 뛰어나기로 이미 전국에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왕안석은 22살에 진사시에 4등으로 급제하면서 지방관으로 바로 발탁이 되는데요. 왕안석이 지방관을 하면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2살부터 26살까지 정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뛰어난 업적으로 인해서 그 당시 재상이었던 문헌박이 인종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런 인재를 지방에 놔두면 안 됩니다.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중앙정계로 진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황제가 사실 발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안석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으로 그 이후에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냅니다. 왕안석이 지방관을 보냈던 중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안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 모른다. 지방의 조그만 고을을 다스리면서 한 업적을 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라고 중앙정계로 몇 계단을 띄워서 발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고요. 2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좀 더 많은 지방을 다스리면서 그 당시 약해져 있는 송나라의 실정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강은 자기 아버지가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쫓아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그 지방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독특한데요. 사마강의 아버지는 이 사마강이 똑똑하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사마강은요 7살 때 이미 춘추 좌전을 다 줄줄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7살이면 지금 글을 겨우 깨우칠까 말까 할 나이인데 7살에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춘추 좌전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건 이건 신동 중의 신동이죠. 사실 사마강은 어린 날에 상당히 재미난 고사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요. 요새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우리 김장을 담글 때 이렇게 독이 있죠. 큰 독이 있고 또 어디 음식점에 가보면 간장독 이런 큰 것들이 있는데요. 애들 키보다 훨씬 큰 독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려서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아는데요. 그 독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한 애가 담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뚜껑이 없는 독 속으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 키보다 큰 독에 빠져서 물은 가득 차 있고 이제 애가 죽을 판이죠. 근데 요만한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마강이 침착하게 옆에 있던 이만한 돌을 들어서 독을 향해서 던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이 깨지면서 물이 흘러나오고 애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사마왕이 그 정도로 똑똑하면서도 아주 기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마왕을 데리고 이제 전국을 같이 다녔죠. 이 왕안석은 그러한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왕안석의 아버지도 이제 벼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안석도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지방관을 하면서 주로 농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할까? 또 국방이 약해지는 걸 보고 어떻게 나라를 튼튼하게 할까? 이게 항상 그 사람의 화두였습니다. 왕안석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북송이 세워지고 나서 100여 년이 흐르면서 국가가 문치로 지나치게 흐르고 이 국방이 약해지고 농촌이 피폐해지는 걸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국 강병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경제 부흥과 국방에 대한 이야기,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당시에 관료들이 부패되어 있다. 특히 중앙 관료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방의 관료들이 부패되어 있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인재들을 어떻게 등용할 것인가, 과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마강은 젊은 나이에 인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중앙정계에서 간관이 됩니다. 간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금에게 여러 가지 간언을 드리는 그런 직책입니다. 임금이 잘못한 것이나 또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상소를 올려서 바로잡는 그런 지위가 이제 간관이죠. 물론 이제 대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위 관료지만 어쨌건 권한이 셌습니다. 사실 간관을 몇 년 하면서 사마강이 놀랍게도 5년 사이에 인종한테 150여 건에 이르는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마강은 왕안석보다 중앙정계의 진출이 빨랐고, 물론 과거도 4년 먼저 합격했지만 간관을 지내면서 이미 중앙정계의 모든 사람들이 사마강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사마강은 이미 스타가 돼 있었고요. 왕안석은 중앙에서 문원박이나 구양수 같은 사람들이 재상을 지내면서 황제에게 계속 중앙정계로 진출시키셔야 한다고 간언을 했지만 왕안석 본인이 거듭 사양함으로써 사람들 머릿속에는 왕안석은 벼슬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왕안석은 늦은 나이인 38살에 탁지 판관으로, 사실 그때도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나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계속 이제 권유를 하니까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서 이제 중앙정계로 진출했죠. 근데 중앙에 진출하자마자 이 왕안석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을 글로 써서 상, 인종, 황제, 언사서라는 10,000글자에 달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북송의 형편을 그대로 다 적었습니다. 북송의 경제가 굉장히 궁핍해져 있고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져 있으며 국방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관료들이 부패되어 있다. 이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의 요체는 변법입니다. 즉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송인종은 중국 황제 중에 가장 어진 황제였지만 그는 개혁의 기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왕안석의 상, 인종 황제 언사서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는 못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재상들과 중앙정계의 고관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아니, 저 젊은 녀석이 중앙정계로 발탁했더니 첫 번째 하는 일이 황제한테 개혁하라고
상소를 올리는 것이냐? 지금 정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태평성세를 맞이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때부터 왕안석은 이미 정계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인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종이 즉위하는데요. 영종 황제는 불과 4년이 채 못 되는 그 재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시에 왕안석의 모친이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모친상을 이유로 그는 자기 고향인 강서성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영종도 개혁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벼슬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옛날에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죠. 물론 이게 법제가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는 3년상이고 어머니는 사실은 1년 반 정도만 상을 치르면 되는데 왕안석은 효도를 다하겠다고 자기는 3년상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물론 황제와 대면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친상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러고 이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영종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신종이 즉위합니다. 이 신종은 젊은 나이에 즉위했는데요. 이 신종 황제는 어려서부터 왕안석의 대명을 듣고 있었고 그가 아주 청렴, 강직하고 국가를 부흥시킬 계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되자마자 왕안석을 바로 중앙정계로 거의 재상급으로 발탁합니다. 바로 재상을 시키기가 어려웠으니까 부재상에 해당되는 이제 벼슬을 줍니다.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때 왕안석의 나이가 46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중앙정계에서는 사마광, 또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소식, 그리고 명제상으로 유명했던 한기, 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중앙정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안석이 부재상급이 되면서 바로 변법을 시행하자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종이 옳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마광이 이 왕안석에 올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마광은 어떻게 보면 이미 기득권 세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왕안석이 주장했던 예를 들면 방전균세법이라든가 또 시역법 이런 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기득권의 세력이 상당히 약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종의 법도에 어긋난다 라고 반대했는데요. 그 반대 세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그 유명한 구양수, 한기,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소식,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황제 신종은 그것을 무시하고 변법 시행을 강력히 요청했고 변법을 시행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구 이름은요, 조금 어려운데요. 제치3사 조례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왕안석이 자기가 믿는 여해경이라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앉히면서 40여 명의 관료들을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농토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수리시설, 즉 관계시설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하고 또 시장에서 어떻게 물건이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안석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방에서 20여 년 이상 있으면서 자기 눈으로 목도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부재상이 돼서 다른 젊은 인재들을 보내서 파악된 사실들을 갖고 신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신법의 시행 기간은 15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끌고 나온 것이 청묘법입니다. 이 청묘법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춘궁기에, 즉 곡식이 부족할 때에 국가에서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수확기에 나눠줬던 곡식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이자를 조금 받아서 이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사실 이걸 노리고 엄청난 고리대금을 했었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전균세법을 시행했는데요. 방전균세법은 뭐냐면
당시의 농토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토의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해서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에서 벗어나도록 했던 조치입니다. 물론 부호들은 반대했죠. 자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이 내게 됐으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시역법인데요. 시역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농사를 졌는데 한쪽에 밀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밀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여기는 밀이 없고 여기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여기 너무 싸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싼 것을 사서 이쪽에 갖다 줘서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파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대상인들은 여기서 싸게 사서 엄청나게 비싼 이익을 붙여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이익을 확 줄여서 파니까 백성들한테 굉장히 좋아졌죠. 대신에 대상인들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대상인과 대지주가 누구냐? 바로 중앙정계에 있는 고관들의 친인척들입니다. 또는 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보가법이나 보마법 이런 것들을 실시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전부 이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국방이 튼튼해지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즉 병력, 강군을 만들고 또 그 당시에 중요한 병기 중에 하나가 말인데요. 말을 상당량 증가시키게 그렇게 했던 조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일까요? 사마강은 이 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즉위 초에 신법을 실시하자마자 사마강은 사표를 제출합니다. 황제께서 제 말을 듣지 않으시니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종은 유명한 학자이자 유명한 정치가인 사마광이나 또 구양수나 소식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로 벼슬을 그만두게 한 게 아니라 지방의 관료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요한 고관들이 전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즉 지방관으로 어떻게 보면 좌천된 것이죠. 그래서 왕안석은 여해경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관료들과 더불어서 신법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사마강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신종이 즉위했던 15년 기간 동안 중앙정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임금이 역사를 잘 알아야 하고 역사를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자치통감입니다. 이 자치통감 속에 사마강이 그 당시에 정치를 비판했던 걸 보면 사마강이 상당히 천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송나라를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송나라 바로 전인 5대 19까지만 자치통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송나라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비판한 것은 많습니다. 어쨌건 임금들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자치통감을 썼는데 15년의 시간을 투입해서 쓴 것입니다. 이 사마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함께 지방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마강을 항상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 데를 데리고 다녔고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마강은 7살 때 이미 춘추 좌전을 통독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할 일은 이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15년 동안 자치통감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왕안석의 개혁 정치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왕안석은 왜 중국 역사적으로 계속 욕을 먹었을까요? 사실 현대 역사 속에서도 왕안석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으로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마강은 근대 역사까지도 칭찬을 받는 정치가입니다. 사마강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왕안석이 물러나고 나서 본인이 재상으로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변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즉 15년 동안 진행됐던 변법을 단 한 조문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안석의 반대파였던 소식도 사마강에게 이런 건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재상, 왕안석이 실시했던 신법 중에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묘법 같은 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법이고 지역법도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법인데 이런 법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소식을 지방에 좌천되어 있던 걸 구출해 준 게 사마강인데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정치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면서 이후에 약간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마강이 오래 못 살고 죽었기 때문에 소식과 직접적으로 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옛 정치, 그래서 구법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신법당, 즉 왕안석을 지지했던 사람과 반대되는 것, 사마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법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구법당 안에서도 사실은 사마강의 전면적인 회귀를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사마강이 실권을 잡고 그렇게 했고 왕안석은 역사서 속에서 그는 상당히 괴이한 인물로 그리고 아주 간사한 인물로 그리고 정통을 완전히 무시한 인물로 법제도를 완전히 흐트러뜨린 인물로 그렇게 계속돼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왕안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안석이 왜 개혁이 실패했을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유명한 중국의 역사가인 황인우 박사가 잘 평가하셨는데요. 왕안석의 개혁은 맞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맞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의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으로는 왕안석의 그 모든 법을 담아서 실행할 수 없었다. 현대의 중국이라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법제도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그 사회 발전 상황으로 볼 때는 왕안석의 신법은 너무나 시대를 뛰어넘은 그런 신법이었다. 그래서 실패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이유인데요. 신종이 신법을 실시하면서 갔는데요. 불행하게도 신법 실시 기간에 기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풍년이 계속됐으면 좋았을 텐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 구법당 사람들이 거 봐라. 이 왕안석이란 작자가 하늘의 뜻을 거슬리고 예전에 조정들이 물려준 법도를 무시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신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하늘이 벌을 줘서 저렇게 기근을 내리는 것이다. 물론 왕안석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기근이 들고 홍수가 나고 이런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전국을 다스리고 있는 신종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종 황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할머니 태황태후, 즉 인종의 정비였던 조태황태후가 굉장히 강력한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안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한테 항상 신법을 하면 이 조종이 물려준 이 강산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안석을 재상직에서 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안석 개혁에 책임을 맡겼던 여해경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본인도 재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서 왕안석을 배반하고 나섭니다. 거꾸로 신법을 공격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 하나는 그 당시 사회적인 시스템. 그것이 신법을 받쳐줄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신종이 끝까지 개혁 정치를 밀고 가지 못했다.
세 번째는 개혁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이것이 왕안석이 신법을 성공시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안석은 재상직에서 물러나서 물론 상당히 높은 벼슬을 줬고 또 형국공이라는 자기를 받았지만 그는 우울함을 달려다가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는 개혁파를 욕하는 자들이 많았고 명나라에 와서 장거정이 등장하면서 왕안석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 욕을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속에서 보면 사마강은 자치통감이라는 중국 역사 속의 가장 유명한 역사서 그리고 중국 역사를 가장 잘 분석한 책을 남겨서 후대인에게 중국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전거를 마련해 준 것은 엄청난 업적이지만 중국 송나라가 계속 약해지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는 데 있어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안석의 개혁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북송은 엄청난 강국이 됐을 것이며 부국뿐만 아니라 북미 그리고 강력한 국방을 갖춘 경제가 발전한 그런 나라가 됐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개혁파와 보수파, 신법과 불법의 영수였고 같은 시대를 살면서 다른 생각으로 국가에 충성했었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역사의 결과를 갖고 왔고 평가를 받았던 왕안석과 사마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왕안석과 사마강처럼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